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요,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을 창업하신 그 이후에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서 접게 되는, 제가 지난 9년, 10년 동안 한 40여 개설의 컨설팅을 했는데요. 주간보호가 센터든 요양원이든. 그 중에서 한 10%, 한 4개 정도는 그 세월 중간 나쁜 말로 표현하면 망했다, 좋은 말로 표현하면 후퇴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그 사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거의 1년도 안 돼서 아니면 1년 안에 후퇴를 하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그걸 한번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사유를 짚어봤어요. 왜냐면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자, 물론 그분들이 무조건 잘못해서 뭐 실패를 했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은 지금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수요가 워낙 탄탄하고 자본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일반적인 사업보다 월등히 안정적입니다. 차리기 어렵긴 하지만요. 그런데 왜 잘 차려놓고 어렵게 차려놓고 물러서게 되는 걸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전문가의 자문을 안 받습니다. 자, 컨설팅을 제가 시공부터 허가까지 다 해드렸는데도 오픈한 다음에 물어볼 게 엄청 많을 텐데 물어보질 않아요. 자, 그런 분들은 대부분 회계, 노무, 운영 컨설팅, 특히 이 부분에서 참 중요하게 물어볼 게 많은데, 왜냐? 회계는, 요양설은 재무회계 규칙이라고 하는 법인 회계도 아닌 개인 회계도 아닌 특별한 회계의 적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노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근로복지법이 아니라 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이 섞여서 다 근로복지법까지 섞여서 적용을 받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무슨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몇 명을 써야 된다라든지 그 사람들의 급여를 몇 %까지 줘야 된다든지 이런 게 일반적인 근로복지법엔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일을 하지 않던 분이 어떻게 이런 내용을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걸 모르고 넘어갔다고 해서 공단이 현지조사나 이럴 때 봐줍니까? 봐주지 않습니다. 바로 가차없이 환수 조치하죠. 자, 운영 컨설팅. 그럼 이런 복합적인 내용을 고객이 처음 시작하면 모르시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라고 자문을 해주고 싶은데, 대부분 어떤 분들이 내가 제법 운영도 뭐 다른 회사를 해봤고 내가 제법 좀 임원급의 어떤 일을 좀 사회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꼭 차리고 나서 스스로 해본다고 이런 자문을 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 오토로 돌리는 분들, 법인이 차려서 경험 있는 시설장을 뽑아다가 두고 운영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꼭 자문을 구하지 않아요. 자, 돈 주고 뽑아놓는 시설장이든 사회복지사든 이런 분들은요, 어차피 월급만 받으면 돼요. 이 시설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이 시설이 꽉 정말 흥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인처럼 노력하는 직원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법인이고 법인 회사가 따로 있으니까 이 차려놓은 요양시설은 내가 뽑은 시설장이 알아서 잘 굴리겠지 하고 뒀다간요, 정말 망해요. 나중에 사고 생기고요. 자, 이게 바로 공통점 중 하나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신의 능력을 과신함입니다. 앞서 첫 번째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제법 운영이나 다른 일을 하셨던 분들이 하던 일하고는 엄연히 이 일이 다른데, 요양 사업이라는 게 하던 일하고 다른데, 나 이 정도 규모 되는 회사 했었는데 이거 뭐 어렵겠어? 라고 그렇게 그냥 자문도 없이 운영하세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했죠. 실수를 봐주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한 걸 되돌릴 수가 없어요. 바로 현지조사나 언제든 노인 학대나 어르신이 다치거나 사고가 나거나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자문을 얻어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제가 어디 해드린 곳은 정말 한 1년 동안 한 달에 몇 번씩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그 긴 기간 동안 컨설팅 다 끝났는데도 계속 자문을 하세요. 귀찮냐고요? 아니, 전혀 귀찮지 않습니다.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종 정보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연락 주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한 번도 그분들한테 짜증을 내거나 불편하게 대한 적 없어요. 항상 전화 받아서 다 알려드립니다. 돈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런 걸 요구한 적도 없고요. 자, 왜냐면 이 사업을 하는 게 그만큼 어렵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정말 하시려면 많이 했던 사람들의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법적인 내용들의 정보를 얻어 가셔야만 돼요. 또 컨설팅을 한 입장에서는 그분이 끝까지 잘 되길 원하지 나 컨설팅만 하고 끝났으니까 나머지 운영은 알아서 해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데는 아주 나쁜 곳이에요. 저 역시 시설을 계속 10년 차씩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운영자 입장에서 남을 도와줬을 때 같이 성공을 해야 그게 또 일하는 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셋째는요, 각오가 부족해요. 자, 제 기준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는 돈이 많은 집안 출신이 아니에요. 집안이 망했어서 하루에 3잡씩 뛰면서 전혀 쉬는 시간 없이 매일 그렇게 하루 14시간 이상씩 일하고 모은 돈으로 빚을 최대한 받아서 간신히 작은 시설을 시작해서 그렇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 각오는요, 그래요. 이거 아니면 죽어였어요. 정말로. 내가 이거 아니면 난 절대 물러설 곳이 없어. 라고 그렇게 제가 했기 때문에 저한테 의뢰를 하시고 요양시설을 창업하시려는 분한테 전 이 얘기를 다 합니다. 이거 정말 힘들어요. 막 꿀단지 같은 얘기 안 해요, 저는. 자, 이거 정말 힘들어요. 각오돼 있으셔야 돼요. 보호자도 엄청 까칠한 사람 많고 어르신도 사고 나거나 돌아가실 수도 있고 현지조사도 있고 등등 막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같이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정도 각오는 해야죠. 그 정도야 다 어려움이 뭐든지 있겠죠 라고들 말씀은 하세요. 근데 오픈하고 나면은 한 두세 달 있다가 연락드리면 이 각오가 시작하기 전하고 너무도 다르세요. 하자마자 잘 되길 바라시면 안 되죠.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적자 구조가 없어지고 흑자 전환이 하는데 걸리는 평균 기간이요 6개월이에요. 안정되는 데 걸리는 평균 기간은 1년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돈은 못 벌면서 잠도 못 자고 힘들면서 계속 일할 수도 있어요. 그 기간을 못 버티면 사람이 피폐해지고 무너집니다. 멘탈 나가요. 그럼 그때 망하는 거예요. 간혹 그걸 못 견디고 털고 나가시는 분을 아주 극소수지만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자, 네 번째 사유입니다. 끈기가 없음, 초심을 너무 빨리 잃음. 앞선 것하고 비슷한데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처음에 딱 오픈하고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그분이 잘 되는 거야. 사람도 빨리 차고 평균 이상으로 굉장히 빨리 차고 잘 돼. 그래서 정말 잘 됐네요. 좋네요. 라고. 근데 저한테 자문도 안 구하고 연락도 없이 잘 지내나 보다 했는데 몇 달 있다 물어보니까 한 3개월 전에 하고 똑같아. 입소자 수가. 이상하다. 3개월 만에 흑자 전환할 만큼 훅 채우셨는데 왜 그 뒤로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수준을 유지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 했던 그 각오대로 막 자기가 나가서 현수막도 달고 여기저기 인사도 다니고 어르신들 위해서 뭐 홍보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잠 안 자고 일하고 이런 모습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만실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90% 정도 입소자가 차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요. 직원이 안정이 돼야 돼요. 계속 그만두고 이게 아니라 직원이 정말 내가 잠깐 자리를 비워도 알아서 시스템이 돌아갈 정도로 믿을 만한 직원들이 자리 잡는 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단순히 주간보도 요양원이 똑같아요. 단순히 입소자가 빨리 찬다고 시설이 안정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직원들이 안정될 때까지 대표가 자리를 계속 해야죠. 대표가 계속 나가서 하루 8시간 아니라 하루 12시간씩이라도 있어야죠. 자, 그런 끈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섯째는요, 겁이 너무 없으세요. 겁이 너무 없느냐? 자, 현지조사, 노인학대, 직원 간의 노사 분쟁,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업은 사업주 대표가 사실 손해보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약자, 근로자가 약자, 저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법이 우선적으로 근로자를 우선시하게 돼 있어요. 그건 부인 못할 겁니다. 장기요양법은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이 장기요양시설 운용자를 아예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각종 잘못된 법들이 많죠. 노인학대도 그래요. 아니 나는 저 노인을 학대할 사유도 없고 저 노인이 건강히 잘 계셔야 내가 돈을 버는데 내가 저 노인을 왜 학대를 해. 근데 우리 직원이 하나 말 잘못하거나 실수했어. 나쁘게 좀 대했어.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이 신고하거나 아니면 보호자가 나쁜 말 먹고 신고했어. 그럼 영문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대표자인 나도 같이 처벌을 받잖아요.
요양시설이 문을 닫고. 이게 뭡니까 이게? 자, 그렇게 위험하죠. 현지조사 마찬가지예요. 온갖 환수, 돈 뜯어갈 목적으로 온갖 말도 안 되는 법 규제를 자기들만의 해석으로 해놓고 현지조사를 의무적으로 나와서 돈을 뜯어갑니다, 여러분. 영업정지 시키고. 노사 분쟁. 정말 정신 나간 직원들 많아요. 제정신 아닌 사람들 많아요. 일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나와서 어떻게든 여기를 내부 고발해서 자기가 보상금을 타먹을까. 일부러 건수를 만들고. 또 일하다가 갑자기 그만둬버리고, 그래서 빵꾸 내버리고, 뭐 별의별 일이 다 많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나와서 어르신한테 못되게 해놓고 사라져버리고, 뭐 직원끼리 싸우고 등등 정말 별의별 게 다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정말 철저히 하셔야 돼요. 앞서 말한 대로 내가 많은 시간 이 시설에 투자를 하고 할애를 하면서 꼼꼼히 음성 녹음, 문자 메시지, 뭐 서명 받아놓기, 동의서 받기 등등 다 꼼꼼히 하셔야지만 문제가 안 생기는데, 겁 없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시설 왔다 갔다 나왔다 놨다 하루 8시간 주 5일 꼬박꼬박 쉴 거 다 쉬어가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시설 운영 못해요, 여러분. 사고 생깁니다. 겁도 없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제가 분석한 마지막 6번째는요. 재무계획, 재정계획 실수입니다. 자, 이것도 참 안타까운데요. 컨설팅 초기 단계에 저는 뭐 단순히 공사는 공사업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컨설팅 초기 단계에 이렇게 묻습니다. 당장 가용하실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수준에 맞는 인테리어를 하는 거고, 수준에 맞는 중고 제품이라든지 뭐를 해서 기자재를 채우는 거고, 수준에 맞게끔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컨설턴트예요. 저희 후벤트가 종합 컨설팅, 또 국내 유일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외주 없이 고객한테 맞춰서 해드리기 때문이에요. 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나 8억 있다. 그거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제가 다 오픈하고 그 이후에 비상금으로 갖고 있고 초기 운영자금 얼마 쓰셔야 되고 나간다라는 것까지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고객도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한 7억은 시설 차리는 데 들고 나머지 1억은 초기 운영자금을 갖고 있어야겠다 라고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쓸 거잖아요.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진행을 해요. 몇 달이 지나서 오픈이 됐어. 근데 초기 1억이라는 운영자금을 분명히 남겨서 잘 시작을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연락이 와. 너무 힘들다는 거야, 재정적으로. 아니, 왜요? 다 우리 서로 계획하고 계산한 대로 지금 잘 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는 말이, 내가 이 초기 1억 빼놓은 거를 내 집안 생활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계산했었어. 실수했네. 이러면 황당한 거죠. 당연히 사업에 관련된 돈을 가지고만 계산을 하셔야지, 그 흑자 전환되기까지 버티는 기간에 1억이라는 돈을 안정적으로 딱 비축했는데 그거를 온 가족이 다 쓰는 생활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생각했었다면은 이거는 초기 계산부터 다 잘못된 거죠. 이런 식으로 재무 재정 계획 자체를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럴 땐 정말 안타깝습니다. 당연히 발을 동동 구르죠. 자, 오늘 제가 6가지 정도 짚었는데요. 제가 여지껏 10년 동안 창업 컨설팅을 하면서 실패 아닌 실패를 하신 분들의 공통점이었어요. 오토로 돌리려 하고 너무 겁 없이 하시고 재무 재정 계획을 잘못 잡으시고 또는 좀 끈기나 각오가 유지되지 않고 부족하신 경우, 그런 케이스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리면 이 일은 힘듭니다, 여러분. 시작도 힘들고요, 과정도 힘듭니다. 그런데 하는 이유는요, 소득세가 없죠. 여러분, 세금 없다는 게 엄청 큽니다. 즉 수익이 일반적인 사업에 비해 투자 대비 수익이 큽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가 안정적입니다. 수요 걱정할 필요 없죠. 자본 걱정할 필요 없죠. 자, 여러분, 당연히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1년 정도 보고 정말 죽을 고생해서 안정적으로 만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만 잘 도전하시고, 또 도전을 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말한 이 6가지 부분을 꼭 명심해서 지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1호점, 2호점, 3호점 또는 크게 확장하는 것 1년 안에 얼마든지 가능하실 거리라 저는 믿습니다.